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 파워10 시간인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어제 큰 하락, 연휴를 마치고 왔을 때에 큰 하락을 맞았는데 일단 오늘은 하락을 좀 멈추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시장이 모두 일단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3% 가까이 상승세, 코스닥도 0.7%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좀 나타나는데 장중에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었다가 또 다시 쏠렸다가 이런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환율이 일단은 1,350원대로 좀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시장의 불안함을 조금은 진정시켜주는 모습이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외국인은 오늘도 매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세를 멈추는 것인가, 과연 이제는 좀 분위기가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들도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 대한 좋지 않은 전망들이 많기 때문에 아쉬운 상황입니다. 간밤에 뉴욕 시장이 상승은 했지만 우리 시장이 그런 상승 탄력을 그대로 받고 있지는 못하고요. 아쉬운 상황입니다. 어제 하락을 모두 만회하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자,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또 상장을 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았던 종목인데 오늘 일단 장중에 130%대까지 올라가다가 상승 탄력이 많이 줄면서 지금은 100%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51,500원에 두산 로보틱스가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러면서 다른 로봇주들은 일제히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세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관심이나 이슈, 테마가 급격하게 쏠렸다가 또 급격하게 빠지는 이런 시장의 양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투자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자, 오늘도 저희가 좋은 종목들을 좀 골라봤습니다. 종목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 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피드 종목 10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시간에 딱 맞춰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핵심만 요약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종목이나 아니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때마침 설명해 주시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궁금한 점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받고 있으니까 질문 많이 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그런 내용 포함해서 해결책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종목 소개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나인원 자산관리의 기동현 대표 그리고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추석 연휴 잘 쉬셨죠? 두 분 다? 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니까 가을이 왔습니다. 감기 걸리신 것 같은데 조심하시고. 기 대표님은 괜찮으시죠? 건강하시죠? 콧물이 좀 납니다. 아, 콧물이 납니까? 예. 아, 역시 환절기라서. 그렇다면 이 환절기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시장을 어려워하시고 감기에 걸리신 것처럼 어려워하시는데 좋은 종목 많이 준비하셨죠? 예. 네,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그러면 두 분이 가지고 오신 먼저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동현 대표의 픽부터 볼까요? HL 만도를 시작으로 코스맥스, 농심, LNF, 한샘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길건우 대표의 픽은 LG이노텍, 심텍, 펜오션, 한미글로벌, 선익시스템 이렇게 10가지를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좋은 종목 10가지를 먼저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관심이 생겨서 이 종목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어요. 아니면 가지고 있는데 이걸
매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이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기동현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스타트 해볼까요? 네, 자동차 부품주 HL 만도 가지고 HL 왔고요. 만도. 네, HL 만도 상반기 수주 잔고 보시면은 벌써 4조 2천억 정도입니다. 연간 목표의 한 50% 정도 달성을 한 상황이고, 지난 7월에 소식이 하나 나왔어요. 중국 이제 텔륜 테크놀로지랑 조인트 벤처를 하나 설립을 했었는데, 중국 자동차 시장을 보면 올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씩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 시장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시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조인트 벤처가 기존의 기계식 조향 장치와 비교했을 때 연료 소모량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전동 조향 장치를 위주로 좀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L 만도의 중국 매출액은 한 1조 8천억 원 정도고요. 매출액은 한국 다음으로 상당히 높은 국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OEM 기업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전기차라든지 스마트카 생산을 좀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좀 ASP 상승 구간 초입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비용 부담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 들어서는 좀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점들, 그리고 기존의 폭스바겐향으로 서스펜션 주문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좀 고무적인 거고, 인도 시장 쪽으로 연평균 매출액이 한 16% 정도씩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점들도 신흥국 쪽에서 HL 만도의 점유율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올해 말부터는 레벨 3 완성차가 상용화되게 되면 이제 최대 수혜주로 좀 각광을 받을 수 있겠는데, 레벨 2에 비해 가지고 부품 금액이 한 2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수익성에 힘을 보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HL만도 첫 번째 자동차 부품주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견으로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길 대표님 첫 번째 종목 뭐죠? 네,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 우선은 이제 실적을 기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폰 15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죠. 중국 쪽에서 어찌됐건 정부 쪽에서는 뭐 못 쓰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결론은 수요적인 거 숫자를 보니까 밑에 수요는 탄탄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 어찌됐건 나왔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13일 날 지금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하반기 실적이 조금 기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습니다. 악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발열 이슈가 있었습니다. 원래 아이폰은 뭔가 이슈가 터질 때 얘기 안 합니다. 조용히 소프트웨어 알아서 업데이트 시켜서 끝내버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어찌됐건 판매량에 조금 더 초점을 두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발열은 인정을 하나 소프트웨어 충돌로 일어난 거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라고 어느 정도 잠재웠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USB 저희가 사실은 충전기 타입이 아이폰 조금 달랐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C 타입으로 지금 아이폰 15부터는 채택을 했거든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어쨌건 편의성이 굉장히 증대가 됐다라는 거. 그렇다 보니 아이폰 15에 대한 판매량은 사실은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어찌됐건 아이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도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랑 LGD가 지금 9천만 장 준비를 했을 정도로 사실은 아마 판매량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이제 폴디드 줌이 15에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보다 사실은 비싸게 팔립니다. 수익성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LG 이노텍 아이폰 15 출시 이후에 주가 반응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 하반기에 실적 기대해보자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 어떤 종목이죠? 예, 화장품 코스맥스, 코스맥스. 예,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중국 법인이었던 코스맥스 이스트가 사모펀드가 소유한 일부 지분에 대해서 이제 유상 감자를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코스맥스 이스트에 대한 코스맥스의 지배력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네. 기존에 조금 우려로 나왔었던 이중 상장에 대한 어떤 논란은 조금 잠재워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사모펀드에 지불을 해줘야 되는 유상 감자 금액이 1,100억 정도였는데, 이런 것들을 코스맥스가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은 좀 마련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2분기 실적 잘 나왔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특히 당기순이익은 400% 이상 증가를 해줬고요. 미국 빼고는 전 지역에서 두 자릿수의 높은 성장률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좀 미미하긴 했었지만 리오프닝
리오프닝 효과가 분명히 있었고 내수 시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점들 그리고 일본 시장 쪽으로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점들을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 이제 일본 내에서는 중국산 화장품의 품질 자체가 상당히 떨어져서 좀 소비자들의 좀 소외를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좀 제품질이 향상되고 있다라는 어떤 이미지들이 좀 개선되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이제 자국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쪽에서 조금 유행을 했었던 화장품들이 일본 시장으로 속속 진출을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중국 브랜드들을 제품을 만드는 그 OEM, ODM 업체를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코스맥스입니다. 중국 브랜드 이센과 론칭 때부터 뭐 아이섀도우라든지 뭐 화장품, 색조 화장품들을 코스맥스가 같이 만들고 있고 뭐 그 외에도 이제 컬러키라는 브랜드의 네, 너무 네. 일찍 끝났네요. 네, 좋습니다. 열정적으로 화장품에 진심이시기 네. 때문에 또 코스메스의 설명 잘 해주셨고요. 네. 자,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할까요? 네, 심택입니다. 심택. 이제 삼성전자 좀 있으면 이제 실적 발표 또 앞두고 있는데 네, 6일이 아니라 뭐 11일 날 다음 한다라는 주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찌됐건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할 게 3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네. 반도체 메모리 업황 회복도 한 기존보다는 6개월 정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메모리 쪽 기판을 열심히 하고 있는 힘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득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숫자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3분기 때 아마 영업이익이 한 64억 원 정도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4분기가 넘어가면 247억 원으로 3분기 대비해서 거의 한 3배 이상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왜 그러냐라는 것들을 저희가 자세하게 본다라고 하면 메모리 쪽이 사실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빨리 살아나고 있습니다. 뭐 PC, 서버, 모바일 쪽 출하량이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기판 수주도 동시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근데 이제 메인은 사실은 서버용입니다. DDR5에 대한 침투율, 교체율이 지금 거의 올 하반기 때 기준으로 20% 이상은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DDR5로 서버 중심으로 본격화가 되다 보니까 이걸 중심으로 매출은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행인 삼성전자의 사실은 3분기, 4분기 D램 출하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얼마가 출하가 되느냐에 따라서 기판 출하량도 똑같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3분기 때가 아마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 4분기가 16%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땡. 좋습니다. 심택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삼성전자 다음 주에 아마 잠정 실적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잘 체크해봐야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예, 식음료 농심 가지고 농심? 왔고요. 네, 네. 지난 7월에 이제 정부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신라면, 새우깡 출고가 한 4.5%, 6.9% 각각 인하를 했습니다. 대표 상품들이었는데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는 호실적이 나왔어요. 그 이유로 보는 게 신제품의 판매 호조가 있었고 해외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출시되었던 먹태깡 이런 것들이 소비자 반응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영업이익 봤을 때 전체적으로 50% 절반 이상이 해외의 기여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라면 블랙 같은 경우 보시면 경쟁사 일본 라면 대비해서 약 6배가량이나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선전을 해주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파는 것보다 해외에서 팔았을 때 이제 마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수익성 상향은 좀 기조가 좀 지속적으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법인의 5년 평균 영업이익률을 보면 3.4%고요. 같은 기간에 해외 법인으로 보면은 약 6% 정도로 2배가량 높은 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도 북미 법인에서 영업이익률이 11% 정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농심의 수익성은 향상되겠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 법인이 농심 전체 영업이익의 한 28% 이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점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북미는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았다. 이제는 좀 중남미 시장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중남미는 대표적으로 멕시코라든지 칠레 지역들 보면 매운맛들을 이제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선호를 하기 때문에 농심의 매운맛, 신라면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통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농심, 라면 관련 또 식품 관련 종목 하나 더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의 종목 뭘까요? 네, 펜오션입니다. 펜오션. 네,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지수가 하나 있습니다. BDI 지수라고
하는 건화물 운반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BDI 지수가 굉장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5월 이후에 사실은 조금 부진했었는데 9월에만 거의 뭐 순간적으로 거의 한 30-40%까지도 증가를 했었거든요. 왜 이렇게 증가를 하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겨울철을 앞두고 곡물이랑 석탄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운반되는 성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경절 진입 전에 9월 말에서 10월 초에 곡물 재고를 또 급격하게 늘리는 확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 때문에 사실은 BDI 지수가 급격하게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브라질 쪽에서도 곡물 수출량이 사상 최대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BDI가 건화물이 지나가는 통로 중에 하나가 파나마 운하예요.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 최근 들어서 가뭄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비해서 통과할 수 있는 대수 자체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운임료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파나마 운하 있는 쪽에 건기가 12월부터 4월입니다. 수위가 더 낮아진다는 뜻이죠. 그러면 쇼티지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공급도 그렇고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BDI 지수는 앞으로 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BDI 지수를 잘 체크해 보면서 펜오션을 함께 종목을 알려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LNF 가지고 LNF. 왔고요. 네, 2차 전지 관련주들 대부분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 조정을 거치면서 반대로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좀 높아지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좀 모멘텀이 좀 많이 부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 실적이 좀 저조하게 나오기도 했고 수주가 조금 많이 비고 있어가지고 한 10월까지는 좀 조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4분기부터는 테슬라 공장이 가동이 좀 정상화되는 부분들 그리고 모델 3 페이스리프트가 나왔기 때문에 양극재 출하량 4분기부터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내년에 테슬라에 대한 직납 물량을 좀 늘려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LNF 고객사를 보면 1차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최종적으로 테슬라로 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 이제 중간 고객사를 좀 줄이고 직납 물량을 늘리면서 변동성을 좀 줄여나가고 있는 부분들을 좀 고무적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사이버 트럭에 대한 어떤 판매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양극재 공급 규모도 좀 추가적으로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경북 쪽이었나요? 하동 쪽에다가 수산화 리튬 공장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양극재 사업에 대한 수익성도 이제 계열화가 이루어지면서 좀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이제 실적이 계속 잘 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아쉬울 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는 좀 선반영되어 있다라는 시선으로 봤을 때 그리고 내년도 테슬라에 대한 어떤 사이버 트럭에 대한 어떤 판매량이 늘어난다라고 보면 신규 모델에 대한 공급 기대감을 보면 지금이 좀 매수 적기라고 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LNF 오히려 지금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번에 길건우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 뭐죠? 네, 한미 글로벌입니다. 한미 글로벌. 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지만 결론은 건설 같은 경우는 수주거든요. 네. 건설이 사실 최근에 안 좋기는 합니다. 근데 해외 쪽은 굉장히 많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건설 사업 관리라고 하는 PM 쪽에서는 국내 1위 업체입니다. 그다음에 글로벌로 따지면 8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순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시는데 주로 매출이 나오는 게 저희가 이제 네옴시티만 생각을 하시는데 네. 글로벌 하이테크 그러니까 뭐 2차 전지나 이런 쪽에 대한 공장을 건설하는 거랑 네옴시티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에서 40% 정도고요. 국내에서 반도체랑 2차 전지 공장,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나 고층 빌딩이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론은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에서도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한 내년 1분기부터 또 꾸준하게 수주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옴시티 쪽도 사실은 어찌됐건 지금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아마도 본격적인 네옴시티 대규모 수주가 내년 1분기부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 한미글로벌이 얼마나 가지고 올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벌써 총 8개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거든요. 근데 수주를 함과 동시에 앞으로 기대감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구조가 결론은 건설 사업 관리 쪽에서는 한미글로벌을 믿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올라갈 게 충분히 더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네옴시티 쪽에 어찌됐건 공을 열심히 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주는
따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 글로벌까지 종목 소개를 받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5번째 종목이 한샘이죠. 네. 한샘을 주셨는데 유튜브에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 조인잔 님이 한샘을 59,000원에 10%가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주셨어요, 질문. 네, 계속 지속적으로 한샘이 적자를 내주는 것들이 주가를 계속 횡보하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올해 2분기부터 소폭으로 좀 흑자로 전환을 시작을 했습니다. 크진 않지만 약 19억 원 정도 영업이익을 내면서 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주가도 모습을 보면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한 49,000원에서 5만 원대 횡보했던 모습이었다가 이제 갓 정배열이 조금 열리는 상황들 그리고 60, 120 골든 크로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업사이드로 좀 열려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59,000원이시라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67,000원 부근 과거 이제 지지선이었던 부분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CEO도 신임 CEO가 선발이 되면서 이제 그녀의 어떤 포부를 들어봤을 때도 뭐 고정 비용이라든지 판관비를 줄이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크게 변동성만 없다면 2분기 실적처럼 좀 3분기에도 비슷한 실적 흐름을 좀 유지를 해가겠다. 거기에 따라서 우상향 탄력은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구라든지 인테리어 업계의 어떤 선행지표라고 부릅니다. 월 평균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을 봤을 때 올해 1분기에 약 4만 건이었고 2분기에 약 5만 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직시공 패키지가 증가하게 되면 한샘의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업계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4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순증 중인 주택 담보대출들 그리고 주택 매수 우위 지수 등의 회복을 고려했을 때 한샘의 인테리어 업계는 지속적으로 나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땡! 좋습니다. 한샘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소개 계속 해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길 대표님의 5번째 종목 하겠습니다. 바로. 네, 선익 시스템입니다. 선익 시스템. 네, 중간중간에 자꾸 기침이 나와가지고 다른 거 마시고 있습니다. 네. 네,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디스플레이가 너무 빠져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분명히 디스플레이 쪽은 꾸준하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왜 그러냐라고 따진다라고 하면 IT 쪽. 그러니까 결론은 뭐 이제 스마트폰, 그다음에 노트북,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애플에서 아이폰 패드도 어찌됐건 내년에 나오는 시제품 2종에는 OLED 패널을 적용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IT 업체들도 사실은 OLED 패널에 대한 적용의 비율을 높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널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8세대 지금 OLED 투자를 지금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을 했던 게 사실은 삼성 디스플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산 캠퍼스에 지금 4조 1천억 원 정도 투자를 예정을 하고 있고요. 결론은 꾸준하게 이쪽에서 투자가 된다라고 하면 LGD도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애플로부터 사실은 8세대 OLED 증착기 사용 허가를 획득을 했어요. 네.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는 결론에 애플에 납품을 하려면 선익 시스템 걸 갖다가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때 수주 총 수주를 받은 게 1,030억 정도 되는데 상반기 납품 금액이 184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반기에 몰린다. 실적 3분기, 4분기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익 시스템까지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서 소개해드린 10가지 종목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 좀 해드리고 시장 상황 어떤지 체크하고 또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오전장 업앤다운 고운별입니다.
미국의 9월 민간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3대 지수가 반등을 했고요. 이에 대한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면서 양시장 모두 다 탄력적인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0.6%가량 상승하면서 2,420선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요. 코스닥이 조금 더 깊게 눌렸던 만큼 탄력도 더 좋습니다. 1.2%가량 오르면서 81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로봇 관련 기업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드디어 시장에 입성을 했습니다. 다만 시장 기대치보다는 조금은 부진한 지금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는 일반 청약과 함께 흥행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졌었죠. 일반 청약에서는 33조 원의 증거금이 모였고요. 그리고 수요 예측에서는 희망밴드 최상단에서 공모가가 형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공모가 대비 400%가량 상승한 이른바 따따블에 성공하게 된다면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선을 돌파할 수 있을 가능성까지 제기됐었는데 현재 두산 로보틱스 그보다는 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 기업들 지금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두산 로보틱스 개장 직후에 160%까지 주가의 상승력을 보였다가 현재 구간에는 96% 세 자릿수의 상승력은 깨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만 원대에서 움직임 이어가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면서 다른 로봇 관련 기업들 재료 소멸로 인해서 차익 매물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주사인 두산 같은 경우에는 무려 16%의 급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다른 로봇 관련 기업들도 12%에서 7%대 약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확인해 보시죠.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전거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깊게 눌렸습니다. 다만 테슬라는 의도된 감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올해 생산 목표는 변함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간밤에 6% 가까운 급등력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대한 훈풍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최근 깊게 눌렸던 만큼 오늘 탄력도 좋습니다. LLF 같은 경우에는 5% 가까운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3%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47만 원대를 다시금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모 신소재와 TCC 스틸 같이 2차 전지 전고체 관련 기업들 그리고 소재 관련 기업들로 매기세가 이어지면서 두 자릿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제는 자율주행을 통해서 심야택시의 상용화도 성큼 다가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심야택시뿐만 아니라 주차 로봇과 공동주택 입주자 공유 차량 플랫폼과 같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점점 더 우리 생활에 녹아들 전망입니다.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이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들썩이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라이콤이 개장 직후부터 대장주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두 자릿대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솔리드와 같은 5G 관련 기업들도 자율주행 모멘텀 함께 엮이면서 6%대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전장 업앤다운 고은별이었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 좋은 종목 10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시간 제한에 맞춰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그 종목 가운데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데 매도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해서 더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 주시거나 아니면 관심이 생기신 종목, 매수가, 목표가, 손절 라인 알려주세요라고 질문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더 안내해드리면서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또 어떤 종목을 더 가지고 오셨을지 추가로 준비한 10가지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동현 대표의 추가 종목은 뭘까요? 현대코퍼레이션과 HSD엔진, 아세아시멘트, TYM, 고영 이렇게 5가지 주셨고요. 길건우 대표의 픽은 유한양행, FNF, 제우스, 대동, JLK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보셨죠?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더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장투미즈님이 오늘 스피드 종목 택은 아이돌 그룹 같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두 분 모두 좋은 종목을 꼭 알려주세요. 연일 이어지는 하락장 속에 두 분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라고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기대가 큽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좋은 종목을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더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이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주시면 두 분이 그 기대에 부응하셔서 좋은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많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야겠죠. 기동현 대표님의 6번째 종목은 뭔가요? 네, 현대코퍼레이션입니다. 현대코퍼레이션. 네, 자동차, 철강, 화학 제품 수출입하는 상사고요. 글로벌 경기가 점진적으로 좀 회복되는 초입에 따라서 이제 앞서 길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뭐 BDI 지수라든지 SCIFI라든지 이런 지수들이 조금씩 물동량 자체가 좀 늘어나고 있는 점들이 네. 상사주들한테는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쟁사들입니다. 삼성물산이라든지 LX인터 같은 상사들 보시면은 이제 팬데믹 기간에 뭐 2차 전지 관련 어떤 자원 개발이라든지 뭐 물류 같은 것들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실적이 좀 좋았지만 올 들어서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다만 이제 당사 같은 경우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안 해왔기 때문에 낮은 수익성이었다가 범현대가를 중심으로 기존에 영위해왔던 본업들을 꾸준하게 해온 결과가 좀 지속적인 어떤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승용부품 실적을 보면 상반기 누계 매출이 1조 1,000억 원 수준인데 지난해 연간 실적으로 보면 90% 이상은 이미 상반기에 달성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분기에도 호실적이 나올 것 같고요. 철강 부문 쪽으로 보시면 2월에 튀르키예에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유럽 지역 쪽에 이제 철강 산업들이 공급에 대한 어떤 부족 영향으로 2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유럽 발로 꾸준히 계약이 발생하고 있는 점들도 좋게 보시면 좋겠고요. 상용 에너지 부문은 이제 전반적으로 작년에는 좀 부진했었는데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북미 지역 쪽으로 인프라 투자가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변압기 쪽에서 좀 흑전이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땡! 좋습니다. 자, 현대코퍼레이션 6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길 대표님의 6번째 종목 갈까요? 네, 저는 바이오주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한양행 주가 굉장히 좋죠. 네, 52주 신고가도 기록을 했는데 사실은 앞으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도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목표가를 계속 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레이저 티닙 관련해서 얀센에서 원래는 10월 23일 날 유럽 종양학회에서 임상 3상에 대한 중간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자신 있나 봅니다. 미리 지금 좋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보시더라도 10월 23일까지는 재료가 남아있다라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길게 보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3상 성공하고 내년 지금 2분기, 3분기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FDA 승인까지 된다라고 하면요. 한 번에 8,400억 들어옵니다. 네, 적은 금액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런칭하면 런칭 마일스톤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900억, 유럽에서 500억 들어오고요. 네. 매출에 따라서 또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매출의 15% 정도가 지금 아마 유한양행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체 매출로 따지면 한 9% 정도 예상합니다. 네, 9% 정도가 꾸준하게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것만 따져도 또 사실은 연간 수천억 그냥 찍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한양행은 지금 두 가지 트레이딩이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3일을 기점으로 그 전까지 단기 트레이딩도 가능하시고 조정될 때마다 꾸준하게 모으시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제약바이오 중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일스톤과 관련돼서 안정적인 매출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동현 대표님의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조선기자재로 HSD 엔진. HSD 엔진. 네, 가지고 왔고요. 매출은 작년 상반기 대비해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이제 흑전이 나왔습니다. 올해 2분기 말에 기준으로 했을 때 수주 잔고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5.1% 정도 증가를 한 수치가 나오고 있고 전년도 매출 기준
기준으로 보면 3.2년치에 해당하는 잔고인데 엔진 회사 수주 잔고가 3년치 넘게 쌓였다는 거는 조선사로 치면은 6년치 수주 잔고와 맞먹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사와는 다르게 엔진만 납품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 구조가 상당히 단순한 부분들이 있고 일회성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좀 적은 부분들, 그리고 매출이 늘면 영업이익률도 동시에 늘어나는 어떤 실적도 좀 비례해서 움직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박 엔진 시장을 봤을 때는 건조량 증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엔진 물량도 증가할 거고 경쟁 강도가 완화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성과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LNG 선박 등의 어떤 친환경 선박에 대한 니즈가 올라가면서 여기에 따라 엔진 사양도 조금 더 시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양 자체가 높은 수준으로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지속적으로 2026년까지 상승이 나타날 전망이고요. 주요 고객사들을 보시면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의 어떤 수주 잔고도 상당히 안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선박 엔진 매출 증가 외에도 이 엔진을 납품한 이후에 벌어지는 부품 매출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평균 15% 이상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하나 임팩트가 HSD 엔진을 인수했다라는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땡. 네, 이렇게 마지막에 설명 마무리해 주셨어요. 자, HSD 엔진까지 봤고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의 다음 종목 뭘까요? FNF입니다. FNF. 네, 우리 또 호수 앵커가 좋아하는 FNF. 아니, 왜 이렇게 제가? 좋아하냐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저도 좋아하고 호수 앵커도 좋아합니다. 그런가요? 저는 MLB 키즈를 좋아하고 예. 호수 앵커는 테니스 브랜드를 좋아하시고 네. FNF가 사실은 3분기 영업이익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1,700억 정도 예상하는데 작년 대비하면 25% 정도 증가한 수치고요. 사실은 내수가 좋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중국 쪽은 여전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법인만 매출을 따진다라고 하면 작년 대비해서 3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결론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꾸준하게 증가가 되니까 매출로 연결이 되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1,007개입니다. 2분기 대비하면 60개가 또 늘어난 거고요. 네. FNF가 중국 쪽에서 지금 올해 1,100개 정도를 목표하고 있었는데 아마 무난하게 달성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MLB가 워낙 잘 팔리다 보니까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3분기 때 중국의 또 신규 브랜드를 출점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아마 본격적으로는 4분기부터 시작이 돼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마 매출에 기여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플러스 알파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최근에 어찌됐건 골프 인구들이 또 테니스로 많이 넘어가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세르지오 타킨이라는 또 테니스 브랜드가 유명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FNF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국내에서 온오프로에서 굉장히 출점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점. 네, 플러스 알파로 엔터 사업 쪽도 사실은 FNF가 한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엔터 쪽도 합니다. 근데 이게 올해부터 아마 본격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FNF까지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 기동현 대표님 종목 바로 갈게요. 네, 아세아 시멘트고요. 아세아 시멘트. 네, 시멘트랑 레미콘 제조 판매를 하고 있고 이제 창투라든지 영농업, 경주 월드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분기 이제 매출 비중 보면 시멘트가 81.2%로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2분기 이제 호실적이 나온 배경을 보면 시멘트 판매 단가가 이제 작년 11월부터 계속 가격을 업계가 지속적으로 인상을 시켜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격 인상 효과 지속적으로 좀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과거에 LH발로 이제 부실공사 사태의 여파도 있었고 뭐 광주 지역의 붕괴 사건 등이 있었기 때문에 콘크리트 강도에 대한 어떤 요구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서 시멘트 원단위 투입량도 지속적으로 확대 기조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업계에서 또 한 번 더 인상에 대한 카드가 나오고 있는데 국내 최대 시멘트 기업인 쌍용 CNE가 시멘트 값 원래는 2자릿수 인상을 하려다가 한 자릿수대로 급하게 좀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예하에 있던 하위에 있던 이제 기업들이 이제 환경 설비 구축 계획을 고려했을 때 한 자릿수 인상은 좀 어렵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결국엔 지금 아세아 시멘트 그리고 한라 시멘트는 2자릿수 인상을 고집을 했습니다. 뭐 업계에서는 좀 부담일 수 있겠지만 지금 기업 입장으로 아시아 시멘트 입장으로 투자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2자릿수 인상을 강행을 하기 때문에 투자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한라 시멘트를 최근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세아 시멘트는 업계 최하위
하위권이었다가 이제 상위권, 쌍용시멘트라든지 한일시멘트 3강 체제가 구축이 된 데에 비해서 지금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조금 다소 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세아 시멘트까지 종목 소개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 길 대표님의 다음 종목 뭔가요? 네,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결론에 이제 장비주들도 사실은 앞에서 기판도 얘기를 했지만 네. 기판 쪽이 최근 들어 조금 쉬었지만 결론은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차고 나면 장비주가 또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장비 중에서도 이제 한미반도체 HBM 관련주라고만 알고 계시는데 제우스도 이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도 원래 반도체용 습식 세정 장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HBM 공정에 들어가는 세정 장비도 삼성전자랑 공동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쪽에서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 근데 이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용 열처리 장비도 사실은 납품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디스플레이 쪽은 사실은 조금 OLED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국내 OLED 투자가 늘어나는 것과 중국의 LCD나 OLED 투자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추가 장비 발주에 대한 기대감은 제우스가 그대로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또 조금은 쉬고 있지만 오늘 두산 로보틱스만 가고 다른 애들은 쉬고는 있지만 로봇은 꾸준하게 구조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우스도요 로봇합니다. 네, 원래 이제 일본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말 그대로 납품을 하는 것들을 납품 권리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네. 자체 개발하는 로봇도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이 지금 제로라고 하는데 화장품, 전자,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으로 꾸준하게 레퍼런스를 쌓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로봇 쪽에 대한 성장 기대감들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종합해보자면 이겁니다. HBM 가지고 있고요. 성장. 그다음에 로봇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사상 최대 매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우스까지 시간 딱 맞춰서 설명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종목 가겠습니다. 네, TYM 가지고 TYM? 왔습니다. 네, 그 농기계 관련주고요. 미국 내에서 이제 중소형 트랙터를 팔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하비 파머들 수요가 줄게 되면서 좀 수요가 줄었어요. 여기에 따라서 실적도 많이 좀 타격을 받았었는데 하반기에 이제 증시 테마를 보면 로봇주들이 좀 매기가 상당히 쏠려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농기계 로봇을 만드는 대동이 오히려 좀 관심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TYM도 이제 직진이라든지 자동 선회, 작업기 제어가 가능한 자율주행 농기계가 그 시범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데 24년도 초에는 상용화를 완성을 시킬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율주행 3단계 정도와 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대동과 비슷한 수준으로는 기술력을 따라가는데 어느 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은 농기계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동에 비해서 TYM 주가는 사실 완전히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북미 이제 진출 형태랑 좀 연관이 있는데 이제 대동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카이오티라는 현지 브랜드가 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금 전략을 구사할 수가 있었고 TYM 같은 경우는 OEM 매출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이제 고객사 이제 주문이 줄어들어 버리면 여기에 따라서 바로 좀 실적에 대한 타격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중소형 트랙터에 집중을 해왔기 때문에 엔데믹 이후에 하비 파머들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제 다시 전문 농업인들 중대형 트랙터 쪽으로 수요가 몰리게 되면서 대동이 좀 더 나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동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좀 대안주로 TIM을 지금부터 좀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딱 맞춰서 TYM도 한번 살펴보자. 농기계 관련 업체를 하나 소개해 주셨고. 자, 이번에는 길 대표님의 종목은 뭐죠? 아니 옆에서 TIM 해놓고 대동 제 거를 다 얘기하는 그러게요. 건 반칙 아닙니까? TIM을 가져왔길래 제가 대동을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TYM이 또 좋다는데요? 네, 근데 대동이 가서 대안주인데 사실은 대안주가 어디 있습니까? 가동이 더 잘 가지. 그런가요? 네, 대동은요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율주행 레벨 3를 이미 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최초로 국내에서 자율주행 2양기라는 걸 개발한 게 대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농슬라라는 게 나온 게 사실은 존 디어라는 회사고요. 그쵸. 디어 다음으로 대동이요. 디어가 하면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타겟팅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국내에서는 사실은 자율주행이 그렇게 큰 농경지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해봤자 뭐 그렇게 쓰겠어라고 생각하시는데 국내는 농업인구가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해외는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레벨 3, 레벨 4에 대한 것들이 꾸준하게 기대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리고 대동 같은 경우는요. 저번 달 14일 날 농기계 자율주행 3단계가요. 국가시험 통과했어요. 네. YTN 통과
못했잖아요.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했다고요. 그래서 아마 3단계 트랙터 콤바인이 10월 달 시연에 개최하고요. 4분기 때 정식 출시합니다. 네. 출시가 이미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26년, 27년쯤 되면 TYM 레벨 3 할 때 레벨 4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앞서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따지면 트랙터, 이항기, 콤바인. 그러니까 농사 짓는 데 필요한 3종 세트를 자율주행을 모두 적용해서 가지고 있다라는 거. 네. 근데 사실은 국내 매출이 조금 비중이 있다 보니까 아쉬웠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50%대였던 미국 매출이 60%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대동 또 공교롭게 TYM과 대동 두 분이 한 종목씩 딱 가져와서 비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종목이 좋을지 시청자분들이 잘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 마지막 종목이죠? 네, 고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고영. 네, 전 세계 3,400여 개 이상의 고객사를 두고 있는 이제 반도체 실장 검사 장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수출이 전체 비중에서 90%가 넘고요. 주요 주주들 확인을 해보시면 대부분 세계적인 그 자산운용 기업들입니다. 네. 영국의 베일리 기포드라든지 알리안츠 자산운용들이 주요 투자자로 가지고 있고 주력 제품은 이제 납도포 검사 장비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실장 검사 AOI 장비라고 합니다. 해서 이 두 개의 이제 제품군들이 13년 이후 반도체 시장에서 단 한 번도 점유율을 놓친 적이 없을 정도로 좋은 장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반도체 외에도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방산, 항공우주 등의 어떤 첨단 산업 영역들까지 뭐 고영의 장비가 거의 안 들어간 곳이 없다 할 정도로 상당히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고 건실한 기업입니다. 네. 근데 당연히 이제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부진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씩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 3D 검사 장비들 수요가 조금씩 점진적으로 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일반 산업군에서 매출 비중이 조금씩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고영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부분이 AI 의료기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카이메로를 들 수가 있는데 네. 양산 시작한 이래 이제 2020년도부터 매년 한 개씩 공급을 하다가 이제 올해 국내에 이제 4개까지 공급 계약을 앞두고 있고 지금 미국 FDA 인증 진행 중입니다. 미국 시장에 진출했을 때 더 큰 폭발적으로 어떤 성장성을 땡. 보여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영까지 10번째 종목 소개해 주셨고 길 대표님의 10번째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의료 로봇 했으니까 의료 AI 해야죠. 네. 공교롭게 자꾸 이렇게 그러게요. 맞아떨어져 겹치네요. 가고 있는데 JLK 같은 경우에 주가 많이 올랐어요. 의료 AI 쪽이 설마 돈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돈이 되는 시기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JBS 01K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여러 종류의 모델이 솔루션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뇌출혈, 뇌졸중 관련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JLK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01K가 실증 단계가 끝났어요. 그다음에 올 3월부터 사실은 병원에 설치를 시작해서 이때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170개 병원에 설치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증이 끝났다라는 거는 결론은 돈이 벌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MRI 같은 경우에 기존에 병원에서 8만 원 정도였는데 50%, 4만 원 정도 매출 잡히고요. CT가 6만 원인데 3만 원 매출이 잡혀서 돈이 꽂히기 시작하는 게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사실은 혁신 의료기기 쪽은요. 통합심사평가라는 제도가 있어요. 결론은 의료보험 적용이 급여든 비급여든 적용이 되냐 안 되냐가 사실 이런 업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쉽거든요. 근데 3년간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솔루션이요. 지금 사실은 11개 있습니다. 11개. 근데 꾸준하게 아마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 초까지 FDA까지 예상한다라고 하면 3개 정도 제품 예정하고 있고요. 국내에는 4개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돈이 찍힌다. 그러면 꾸준하게 조정돼 갈 때마다 보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JLK까지 두 분이 10개 종목을 모두 소개해 주셨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이 탑픽 종목을 골라주시면 마무리할 텐데요. 종목명만 딱 들어볼까요? 기동현 대표님은 예, 탑픽 마지막 소개드린 고영으로 하겠습니다. 고영 선택해 주셨고 길건우 대표님은 저는 의료 AI, JLK입니다. JLK 네. 마지막에 알려주신 두 분 다 고영과 JLK 오늘 탑픽으로 골라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시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증시 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